반갑습니다. 떠세비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공급 시기 들어가겠습니다.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세법에서 정해놓은 걸 이제 공급 시기라고 해요. 자, 요거는 공급의 귀속 시기가 결정되면 이제 과세 기간이 결정되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급의 귀속 시기, 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그러면 뭐 다 발급하기 싫지. 어떻게든 최대한 미루겠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대로 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세 기간이 결정되어 있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6월 12일에 재화를 인도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제 부수 재화까지 했죠. 자, 재화 인도하고 10월 10일에 대가를 받았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때 발행이 하는 게 맞을까? 둘 다 맞을 수 있어. 왜냐면 이때 재화 인도했지만 이때 돈을 받았으니까 세금계에서 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내는 게 아닐까? 그죠? 돈을 주고 받은 거니까. 라고 저도 생각이, 이게 더 상식적인데 아니에요. 세법에는 뭐예요? 인도날입니다. 대가 유보와 여부, 받은 것과 준 것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정해놓은 게 공급식인데, 자, 요거 정해놓은 게 보세요. 과세기간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 재화 인도가 아니고 요때가 요때야. 그럼 요때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공급시기가 바뀌는 무슨 말, 요 재화 인도가 요번이 아니고 내년일 수도 있죠. 내년에 인도하면 내년이지. 즉, 과세기간을 결정한다는 말이야, 이게. 공급시기가. 즉 세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법대로 발행하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야부터 볼 건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랑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 발표하세요. 제야는 대부분 다 인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야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제야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요때 세금에서 발행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금 계산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증빙을 안 배웠죠? 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공부하는 증빙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좀 예습을 하면 신용카드 매출증 이렇게만 쓸게요. 현금 영수증도 있어요. 직불카드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를 발행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공급 시기가.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세금기한서니까 세금기한서 말씀드릴게요. 자, 인도 이용 가능하게 말씀드렸고,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했는데 별표 치세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실무에서도 틀리는 겁니다. 실무에서 틀리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예요. 별표 치세요. 자, 약정한 때랑 수령한 때라고 나오는데, 약정은 여기 써볼까요? 계약입니다. 계약. 수령한 때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거죠. 실제로 돈 수수 쓸까요? 자, 뭐야? 약정 계약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 것이지 돈과는 상관이 있대 없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즉 약정한 때예요. 약정.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간주공급, 재화 수출, 기타 이렇게 볼 건데 가봅시다. 첫 번째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입니다. 부동산 같은 게 이용. 그래서 인도 별표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인도는 현금으로 판매하든 외상이든 할부든 상관없이 다 뭐예요? 인도예요. 됐어요? 상품권 현물 교환하는 게 재공으로 보는 가공 같은 경우에도 다 보다 인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게 할부 판매가 있어요. 할부 판매는 일반적인 할부 판매, 즉 제가 단기라고 썼죠. 이 세법에 써져 있진 않은 단기라고 써져 있진 않은데 단기고, 장기는 써져 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요. 요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할 거고, 가공기 봅시다. 가공은요, 주요 자재 전부나 혹은 일부를 부담하고 만약에 가공을 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재화의 공급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화의 공급인지 용해의 공급인지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공급식이에요.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했지만 용해의 공급 시기는요, 영무 제공을 완료할 때 완료의 방점을 찍히거든요. 제한은요, 인도야. 영무는 용역을 공급해서 마지막에 딱 완료된 때에 세금계에서 발행하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특히 더 중요해요.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자, 주요 자재 전체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해. 그럼 이건 진짜 가공이지. 그래서 이건 용역의 공급이죠.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가공, 이거는 뭐로 한대요? 즉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공급이니까 뭐 한다?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오셨죠? 할부 판매 봅시다. 할부 판매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인도입니다. 왼쪽에 써져있죠? 현금 판매, 할부 외상 판매, 할부 판매에서 여기 할부 판매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 아무리 할부 판매여도 인도가 원칙이야. 하지만 장기 같은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약정한 때라고 했죠. 약정한 때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가의 각본을 약정한 때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이고,
요거는 수령한 것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네 가지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돼.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용역에서도 똑같아요. 용역도 똑같아서 용역에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장기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다 똑같죠? 공식이 똑같아. 그리고 심지어 중간 지급이랑 완성도는 제어와 인도 이후에 받은 거는 인도날로 본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봐야 돼. 자, 장기 할부 판매부터 장기 한번 끊을까요? 할부 판매. 여러분 할부 판매가 뭐예요? 먼저 자동차 할부 판매 생각하면 쉽죠. 자동차를 먼저 샀어. 근데 내가 지금 그 돈을 다 준 게 아니죠. 뭐 30 몇 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할부를. 그래서 그게 할부 판매야. 그죠? 근데 장기는 뭐냐면 요 요건이 맞아야 돼요. 자, 재화 인도 후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2번을 받아야 돼. 보통 이제 할부면 2번 이상 받겠지.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마지막 할부 받는 날이 1년 이상이어야 돼. 1년차 통 체크 발표. 다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한 다음 중간 지급은 6개월입니다. 1년 암기하세요. 2회 1년 하면 되겠지. 자, 그래 볼까요? 자, 일단 인도했어. 인도했으면 사실 인도에 요때 세금공사 발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1년 이상이다. 2번 이상이고 하면 언제? 요때가 아니고 요때 발행하고 발급받으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때 발행하고 발급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공급 시기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라고 했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 발급받는 게 아니라 발급받는 시기도 똑같아요. 당연히 누군가 발행하면 누군가는 발급을 받겠죠. 이 발급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공급 시기 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안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산세 파트 가서 공부를 할 건데 매입자도 이때 안 받으면요 가산세가 있어요. 엥? 아니 매주자 네가 발행을 안 했는데 내가 못 받았잖아. 근데 나도 내가 가산세가 있다고? 맞아요. 네, 부가세는 그렇습니다. 연좌제야. 그래서 이 세법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매입자도 항상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꼭 받아야 됩니다. 언제? 공급 시기 때. 됐어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됐죠? 어쨌든 좀 딴 말로 샜고 다시 장기 할부 판매로 돌아와서 자, 인도일이 아니고 언제나 이때 갖기로 약정입니다. 수령이 아니라고 했죠? 수령은 이때 써 상관없어. 이때 받기로 했으면 이때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중간 지급 조건은 다르죠? 인도 전이에요. 인도 전. 아까 바로 앞에서 본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 후였죠. 이거는 인도 전입니다. 그리고 3회예요. 2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2회 아니고. 그리고 계약금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아까 장기 할부 판매는 얼마였어요? 1년이었죠, 여러분. 여러분 대답하면서 능동적으로 들읍시다. 자, 되죠?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까지 몇 개월? 6개월.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냐? 이건 반대예요. 인도 전입니다. 인도 되기 전에 대가를 몇 번, 3번 이상 받기로 약정하고요. 그리고 계약금의 다음날, 보통은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표시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용하게 된 날, 보통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어쨌든 그래서 요 계약금 약정의 다음 날부터 정확히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날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날짜가 뭐 2025년 뭐 1월 1일에 인도를 하고 아까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데 그게 2026년 뭐 7월 1일이다. 그럼 이게 1년 이상이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1년 이상이니까 장기 할부 판매해요. 이렇게 안 알려준다고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인지 중간 지급 조건문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이걸 당연히 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도일이 아니고요. 언제로? 요때 약정한 때 약정입니다. 약정한 때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도일 후에 받을 수도 있잖아. 후에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요건 뭐야? 무조건 인도일로 귀속됩니다. 요거까지 하세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앞에 하고 넘어왔으니까 앞에서 보면 약정 아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하고 넘어온 설명이 있는데 인도나 이용 가능 후에 받으면 그걸 언제로 귀속한다고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한 날로 이렇게 귀속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앞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완성도 봅시다. 완성도는 재화가 아니고 보통 이제 용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용역에서 설명 안 드린다고 했어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완성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용역은 건설입니다. 건설로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요거 설명 들으실 때. 근데 배나
이제 조선이죠. 항공기 이런 것들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조선은 막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완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성도. 자, 그럼 인도 됐어. 인도일이 아니고 각각 요때 완성 기준에 따라서 20%에 우리가 줘봤자, 30% 주고받자, 50% 주고받자 하면 요때 발급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도일 후에 대가 수령 약정을 했으면 언제로 본다고요? 그거는 인도일 보게 됩니다. 마지막 계속 조건 볼게요. 여러분 계속 조건 말 그대로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전기 봅시다. 전기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전기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고 저도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기는 계속 공급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전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화였어요. 기억나요? 재화에서. 그래서 이것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근데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언제 얼만큼 공급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있겠지. 근데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지. 계속 공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로 정하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어떻게 해요? 뭐 말일자로 끊어, 10일자로 끊어. 그러면 그 날짜가 그냥 공급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공급하니까. 전력이나 가스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요 4개 했고요. 간접공급 봅시다. 간접공급은 자가사업, 내 사업에 쓰는 거는 면, 비판 요 3가지만 간접공급이었고 나머지는 계사피 있었죠? 요거는 실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바로 그냥 공급식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봅시다. 면세 전용이나 비용료 그건 뭐예요? 사용하거나 소비된 때 그때 즉시 하라는 거예요. 판매 목적 타섭점 반출은 뭐예요? 반출한 때 즉시 하고.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으로 임직원이 썼어? 사용 소비 때 바로 그냥 간접공급 계산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자, 사업상 증여한 때 접대한 때 바로 하라는 겁니다. 접대했을 때 폐업 시는 폐업일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바로 해버려야 돼. 근데 이거 암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수출 봅시다. 수출은 여러분 이게 영세율 파트에서 그림을 더 자세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직수출인지 중개무역 수출인지 위탁 판매 수출인지 외국 인도 수출인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사실 요거는 사실 영세율 파트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잖아요. 그걸 듣고 다시 와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공급식이 다 한 번에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내국무 직수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수출해 버리는 거야. 그건 뭐야? 무조건 선적일입니다. 기적일은 뭐냐면 비행기에 실은 날을 기적일이라고 해요. 선적일, 기적일, 실는 날. 제가 그래서 영세율 개가할 때 잠깐 공부했어. 수입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영세율은 언제? 선적하면 수출된 거라고 본다 했죠. 맞아요. 그래서 수출입니다. 수출은 선적이래요. 선적일 별표. 됐죠? 그리고 보세구역에 보관한 물품의 외국 물품 반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여러분, 보세구역에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 고유인데 관세를 유예하는 거였어요. 관세 유예. 그죠? 수입할 때 잠깐 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를 안 들어와. 바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다시 나가는 거야. 이것도 수출을 보거든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어떻게 하는데 선적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어디 있다고요? 영세일 파트에서 다시 볼 거라고 해요. 따라왔죠? 넘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원형이랑 위탁 판매 수출. 이거는 뭐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 왜냐하면 위탁 판매 수출을 볼까요? 원형부터 마찬가지인데 위탁 판매 수출가 대표적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어느 나라 회사예요? 그렇죠.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존에 맡겨. 예를 들어서 나 이 마이크 좋아. 마이크 아마존에 해서 팔아야지. 그럼 이제 아마존에서 팔아주는 거잖아. 미국으로. 뭐 전 세계로.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위탁 판매 좀 위탁해줘. 그러니까 수출이에요. 수출했잖아.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런 걸 어디서 본다고? 영세에서 공부할 거라고요. 자, 그럼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분들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실무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실무에서 이거 잘 모르면 영세율 신고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아마존이 계속 팔아줄 거 아니에요. 얘를 쿠팡을 봐도 돼. 쿠팡 계속 팔아주잖아. 그럼 얘네가 판 걸 어떻게 정산을 해줄 거 아니야. 정산을 해줄 거죠. 정산을 할 때 뭘 할 수 있어? 공급가액이 알 수 있지. 그때라는 거야. 공급 시기가. 이해됐어요? 공급가액 확정된 때. 외국 인도 수출은 외국에서 인도된 때. 이 그림을 몰라서 이제 요거는 다 영세율 파트 공부하고 와서 보세요. 그럼 뭐야 외국에서 쉽네 이 얘기야. 마지막 재활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 하나 할게. 내국 물품 외국 직수출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출을 하는데 대가를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 아니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인도 전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팔았어. 그럼 아까 뭐였어요? 각 대가를 한번 볼까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였죠. 그죠?
근데 수출에서는 그렇게 안 해. 무조건 뭐로 한다? 선적일로 한다. 즉 거래 형태와 상관이 없어요. 별표 치세요 이것도. 그래서 무조건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할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적일이면 선적일 때 다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실수하는 파트고. 자, 그리고 마지막 제약공급 특례 봅시다. 자,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인데 여러분 위탁자가 뭐야? 홈쇼핑 생각하시면 돼요. 홈쇼핑. 여러분 홈쇼핑에서 별거 다 팔죠. 뭐 강의도 팔더라 여러분. 자동차도 팔더라 이제 막. 그죠? 뭐 옷을 제일 많이 파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채널 돌릴 때 놀래잖아. 옷 진짜 많이 팔잖아. 그죠? 그런데 어쨌든 홈쇼핑이 수탁자죠. 뭐야? 위탁, 수탁, 뭐예요? 위탁은 맡긴 사람이고 수탁은 그 맡김을 받은 자야. 그냥 맡겨서 파는 자죠. 수탁자 홈쇼핑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됐어요? 사실 쿠팡도 다 저기 뭐야 위탁자 수탁자입니다. 쿠팡이 팔아주게끔 거기에 수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 요건데 위탁자를 알 수 있어. 위탁자를 이거 알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자, 만약에 수탁자가 얘한테 공급했어요? 그 요때 공급 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파트에서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위탁자를 이렇게 세금계산서에 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탁자를 위탁자 가서 그 파트 가서 다시 매습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위탁자 수탁자 헷갈렸다. 여러분 수탁자를 부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현대자동차가 내 자동차 좀 팔아줘 하고 홈쇼핑 했어. 그 홈쇼핑이 팔죠. 그럼 실제로 홈쇼핑이 판 거야? 현대자동차가 판 거야? 그렇죠. 현대자동차 판 거잖아. 그죠? 물건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KB 홈쇼핑에서 자동차 가지 않는다고 얘네 현대자동차에서 간다고. 그죠?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공급 시기를 할 때는 얘가 팔았을 땐 공급 시기야. 그렇죠. 하지만 얘가 판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금계산서에 수탁자가 누구입니다라고 부기는 해놔야 돼요, 여러분. 부기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뒤에 다시 예습이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고. 만약에 위탁자가 실제로 만약 진짜 직접 해, 그러면 이때가 공급 시기지. 그래서 얘는 팔아만 주는 거야. 중간에서 팔아만 주는 거고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고 현대자동차가 바로 여기 다이렉트로 줘.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땐 요때 공급 시기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 수탁자는 만약에 현대자동차 받아서 얘가 직접 하면 여기가 공급 시기고. 어려운 거 아니고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막 이런 거지. 막 1000개 2000개 얘네가 위탁자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일까? 막 1000개 2000개 3000개 막 여기 수탁자 한 번에 봐서 위탁자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수탁자는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거래로 봅니다. 각각 이렇게 각각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공급했다고 보고요. 수탁자가 고객한테 각각 공급했다고 봐요. 요때가 공급 시기, 요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자, 말로만 알면 돼요. 됐죠? 자, 리스 봅시다. 리스 뭐예요, 여러분? 리스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 회사 중간에 껴서 얘네가 한 번 더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리스 시설 대업자라고 해요. 리스 물건 공급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리스는 이제 보통 조금 비싼 차를 하니까 BMW로 볼까요? 벤츠? 포르쉐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어쨌든 얘가 공급했을 때인 거야. 얘는 리스 회사는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인도인데 요것도 영세율을 써놓으세요. 영세율 가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유는 폐업일이고요.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입니다. 현금을 인출할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현물주자는 현물주자 이행이 완료. 여러분 요거는 그냥 말로만 암기하시면 돼. 마지막 조건부 기한부는 조건이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 확정 시 이거 다 말로만 암기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용역의 공급식이랑 공급식 특례 할 거거든요. 공급식 특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복습이 잘 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떠먹여준 세포의 덫에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